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예요. 오늘도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1에서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이 5월 말이고 금요일 주봉의 마지막일 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추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좀 체크해 볼 거고요. 자, 러시아 당국이 2,100만 명 코로나19 접종했는데 인구의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타스 통신에 따르면 요렇게 이제 2천만 명이 스푸트니크 백신, 100만 명이 에피박 코로나 백신, 30만 명이 코비안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이 14% 정도는 적은 거죠. 14%에 1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참 더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얼마 전에 과테말라 공급 지원이 있어 공급 지원으로 러시아 백신 800만 회분을 계약 취소해버렸죠. 아르헨티나도 이제 그런다고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백신 부족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테말라가 공급 지원을 이유로 러시아와의 백신 계약을 일부 취소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측에서는 프랑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스푸트니크의 백신 승인을 저기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학팀 EMA가 4월부터 롤링 리브에 이제 들어갔죠. 서류상 제출 문제 등은 자꾸 승인 지연되니까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 스푸트니크 V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교차 접종 이상 승인 소식이 있었죠. 교차 접종해라. 그럼 더 아마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 러시아 보건당국이 자국에서 개발한, 자, 스푸트니크 V하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간 교차 접종 임상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교차 접종할 경우에 변이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IDIF에서. 그래서 이 보건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베트남이 이제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일본 시오노기와도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합의를 했습니다. 베트남도 많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죠. 자, 이 베트남 보건부와 베트남 통신사 및 로이터 통신에 따른 베트남 보건은 전날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제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세 개를 계약했고, 인도 제약사 레디스는 인도에서 생산된 스푸트니크 백신이 자 9월쯤에 사용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국내 백신 CMO 현황이죠. 바이넥스 213 플러스 히온스 이렇게 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고, 제테마도 얼마 전에 들어왔죠.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기술 이전 계약에 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국펀드 RDF 운영 자회사인 자 휴먼 백신 LCC 및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을 담당하는 제일라파하고 3자 간 백신 원액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테마를 보면 항상 이 친구는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물론 더 간이 못 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세가 살아있다가 이 두 달간 깨졌죠. 깨졌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5개월선 이거 잘 지켜줘야 돼. 오늘이 5월 말이니까 일단 지키고는 있는 거예요. 5개월선 가격이 32,500원대인데 33,000원이죠. 다음 달에 이게 녹색선이 따라 올라가고 밑에서 출발해야 되면 결국은 5개월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44,000원 하던 게 4만원 갔다는 거, 한 10배 간 거니까 반드시 그에 맞는 또 대응하셔야 돼요. 물론 20배, 30배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깨지 않을 자는 절대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명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나 이렇게 승인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큰일이죠. 자, 타스 통신을 비롯한 북스 여신분들에 따르면 키릴 드미트리에프 러시아 국펀드의 대표가 가을 무렵이나 유럽약품 EMA와 세계기금의 WHO 승인 백신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매경 헬스발 기사고요. 이 바이넥스를 좀 보면 얼마 전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 상한가 달성, 이게 이제 2월달 얘기예요. 2월달에 시간의 상한가도 가고 이 친구 저도 거래했었는데, 사실 CM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 러시아에. 근데 그건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이때인데 그때가, 자, 이때인데, 쫙 올라갔다 정고점 맞고 그냥 5개월선 깼죠. 항상 5개월선 처음 깰 때가 제일 안 좋다고 그랬는데, 깨면서 진짜 깨졌죠. 특히, 이렇게 16년도 6월 달에 항상 제일 중요한 변곡점, 산천생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야 된다 그랬죠. 월봉에서도. 깼기 때문에 졌죠. 이번 달이 지금 월 말인데 20개월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말일 7월 30일 오늘 종가상이가 못 돌려놓게 되면 다음 달에 또 떨어지고 20개월선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계속 깨지고 있죠. 5선 회복할 때까지 제가 추가면 하지 말라 그랬죠. 5선 회복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가 턴이 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자, 일봉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거래량 없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거래량 없이 내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거래량이 없어서 내리든 많아서 내리든 떨어지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고, 특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개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한 번에 밀리면 겁나서 빠져나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게 올라가는 건가 떨어지는 건가 하고서 순간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 조금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벌써 36,000원대에서 18,000원, 50% 정도까지 고점에 밀렸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자, 휴원스 그룹이 이제 신사옥을 쳤죠. 주계열성 한 자리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휴메딕스가 있습니다. 사실 휴메디의 성장 가능성은 꽤 좋아요. 4분기에 러시아 백신 CMO 본격화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CMO 본격화가 왜 안 되냐면 WHO나 EMA 승인이 얼른 나야 물량이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 신기한 거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가테말라도 그렇고 물량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CMO 싹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신기합니다. 자, 휴메디스 백출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대신증권 자료인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그자 와 있죠.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이 친구 33,750에 딱 5개월선 붙어 있어요, 지금. 오늘 월 말이죠. 주봉에서 뭐 20선 깨면 안 되는데 찍고 좀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꼬리 달았죠. 이 자리 깨면 아주 위험해져요. 라고 추세가 그냥 깨져버리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이 친구는 항상 33,000원에서 38,000원 33에서 38까지 한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서 오늘 저점 깨면 매도 고점 38,000원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 매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이런 친구죠. 확실히 스푸트니크비 관련들은 진짜로 이 WHO나 EMA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지금 추세를 못 돌려놓는다는 얘기는 아직 그쪽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죠. 흐름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스푸트니크 완제 생산하는 종근당 바이오도 이게 반려동물 시장의 자체 개발로 승부를 거는 이런 회사죠. 자, 1조 5,600에서 3조 2006조가 넘는 반려시장이에요. 자, 위키리스크 한국에서 나왔고요.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바이오가 국내 상위 제약사에 가장 먼저 반려동물 제품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종근당 바이오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자, 예전 저점 아직 이탈, 요건 다행이에요. 여기다 음봉으로 떨어져도 예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아나면 좋은데 역시 관건은 5개월선 돌파 안착이에요. 5개월선 가격 61,000원인데 돌파 안착해줘야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걸 안착해주지 못할 때 위험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20선 못 돌파해주고 있죠. 20주선을 돌파 안착할 때 크게 상승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선 이제 형 못해주고 있는데 얼추 전에 이렇게 한 9%대 급등했죠. 9%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저 급등한과 별개로 이렇게 5일선 돌파해주고 더 나가주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셉지스가 글로벌 SME를 구성했죠. 면역항암 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과학자문위원회죠. 구성했고 얼마 전 또 항암신약 후물질로 특허 취득을 했어요. IS104라고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 8개국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셉지스의 차트를 보면 안 좋아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자, 쭉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이 한 가지 저항 지지선이 남았어요. 18년도 4월달에 형성된 이렇게 12,000원대. 이거 깨면 큰일 납니다. 이 가격이 정확히 12,4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2,700원. 이거 깨면 그냥 무너져요. 완벽하게. 바이넥스처럼 지켜줘야 되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20주선까지 깼죠. 20주선까지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깨서 추세가 그냥 깨졌고 이렇게 자, 밑에 아직 저점은 있는데 일봉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이날 7월 20일에 저점이 12,500원이에요. 깨면 안 돼요. 지금 12,700원이죠. 깨지 않아야 옆으로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고 돌아 나가주면 일단 다행인데 못 돌아 나가주면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바이오 파마, 프레스바이오 로직스 같이 볼 건데요. 프레스바이오가 얼마 전에 허셉틴 복제약 가격임산의 동등성 입증,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죠. 자, 허셉틴 요게 이제 미국 식품의약회 품목허 신청을 위한 가격임상에서 자, 오리지널 약하고의 동등성을 입증했다고 28일날 밝혔습니다. 7월 28일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얼마 전에 유럽사 췌장암 항체진 예민성 시험 승인, 개시 승인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프레스바이오 파마하고 로직스인데 프레스바이오 파마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역시 추세는 하향 중이죠. 이전 저점 지켜내야죠. 저점이 27,400원인데 아직 28,000원대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전 요 변곡점 깨 만든다 쪽, 요 자리 깼기 때문에 이제 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여기를 돌파하려고 다시 올라가야 되죠. 바닥으로 오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아주 바닥권인데 더 무너지지 않으면 어쨌거나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바닥바닥 그리고 있죠. 오늘도 예전 저점 또 위협하고 있는데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어차피 시장이 안 좋아요. 코스피가 0.81%, 코스닥 0.76%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프레시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많이 밀려있죠. 깨져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깨지 않은 병적 깨는 이거 돌파해줘야 돼요. 못 돌파해주고 있죠. 여기 이 친구도 마찬가지 다중바닥이에요.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가격으로 보면 조금 저점 매력이 있는데
매수해서 깨면 매도. 일단 싸게 다른 이렇게 높을 때보다는 싼 거는 맞는데 추세가 전환이 안 돼요. 추세가 전환되려면 5선이 완벽하게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과 차를 그리고 있죠. 지금 사면은 싸게 사는 건 맞아요. 주가가 먼저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추세 깨지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되고요. 이화전기가 이동을 밀리고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는 이화전기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제가. 깔끔하니 제일 좋은데 이렇게 잘 뻗어 있죠. 5교선 깨면 안 됩니다. 5교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2,200원대예요. 근데 2,290원대 왔죠. 2,260원 깨면 추세가 깨져요. 월 말이기 때문에 깨면 안 되고 주봉에서도 20선 지금 깨고 있는데 깨면 안 되죠. 오늘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다 돼 가는데 일단 종가 봐야 되겠죠. 종가에서 20선 올려놔야 다음 주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역시나 바닥권이죠. 이렇게. 이 이화전기는 유일하게 전기주의자 스푸트니크의 관련주죠. 두 개 다 엮여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거 관련해서 밀리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장 후반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령제약 관계사가 상장하죠. 자, 바이젠셀인데 8월 달에 상장 예상돼 있어요. 기술 특례로 꾸당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바이젠셀이 50배 상승. 자, 수익이 엄청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는데 자, 어쨌건 보령제약 주가를 보면 저런 거에도 상관없이 월봉에서 5일선 깨놨죠. 이전 저점 지켜주고 있는 게 다행이죠. 10개월 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자, 17,000원. 이거 깨면 크게 무너져요. 근데 잘 지켜주고 있고, 혹시나 저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잘 지켜주면 되고, 주봉에서 뭐 이선 깨놨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만약 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일단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기준으로 매수, 아니면 이렇게 5일선이 얼마냐면 지금 17,800원대거든요. 지금 매수 깨면 이전 저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17,500원, 17,400원 깨면 손절. 이 각오로 다 매수하고 한 달 참고서 바이젠셀 이슈로 다 올라가면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돼요. 항상 이슈는 미리 알려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꼬박꼬박 하루하루 체크하지만 까먹고 있죠. 날라가면 그때서 아차 저런 이슈가 있었지 이렇게 돼요. 사실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추세주할 때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전에 많이 정보가 취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까먹고 있다가 날라가면 아 예전에 저것 때문에 날라갔지 저것 때문에 움직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매일 꼼꼼하게 기사를 챙겨보는 것도 사실은 좋은 습관이에요.